네, 반갑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만기일이네요. 만기일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우지수가 0.2%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플러스 1.2%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49%.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상승 출발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졌었죠. 네, 주가가 아래쪽으로 좀 밀리는 형태. 그 다음에 오전 시점 통과하면서 다시 반등세로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도 뭐 더 많이 상승했었죠. 한 2%대 상승했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움직임이 유지가 되면서 1.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죠. 네, 문제는 이제 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문제점이 됐겠지만, 이제 어제 발표된 거 이제 CPI 지표가 있죠. 이 CPI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생기게 되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기술주가 좀 강하게 올랐고, 테슬라가 폭락을 계속 거듭하다가 급등세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락은 없고 또 영원한 상승도 없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장세 속에서는 너무 과하다 싶을 때 또는 이제 너무 좀 강하다 그렇게 싶을 때는 뭔가 다른 형태의 느낌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간 종목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급하게 내려간 주식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세 경랑 속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다. 봅시다. 관세 전쟁이 지금 EU가 또 치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또 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 뭐 조그만 뉴스들도 있지만 4월 2일 상호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유지하겠다. 즉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할 수도 있다. 네, 한다 안 한다 계속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시행되고 나면 네, 유연성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해봅시다.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CP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PPI 지표도 곧 나오죠. 네. 근데 PPI 지표보다 이 CPI 지표를 더 많이 보죠. CPI 지표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네, 3.0인가 그랬었죠.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2.9였는데 이것보다도 괜찮은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원 CPI, 이제 변동성이 큰 제품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핵심이라고 되죠. 이제 코어 CPI라고 남는데, 이 핵심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갔기 때문에 네, 2021년 4월 이후에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많지 않지만 여기서 제가 어제였던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자, FOMC가 5월에 또 있고 6월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이나 6월 중에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FOMC 점도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의 금리 인하 전망치를 그동안 빡빡하게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또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점도표가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당장 5월달 FOMC부터 금리 인하가 또다시 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들에겐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여기에 이제 캐나다, 유럽연합 전부 다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은 어디에 들어간다? 경기 순환주 쪽에는 미치지 못했고 반도체 등 기술주 영역에 국한되었다. 엔비디아가 무려 6.4% 올랐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6% 올라간 것과 같은 내용이죠. 삼성전자도 어제 한 3% 올랐죠. 그래서
요런 어떤 흐름들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어떤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테슬라는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날 4%대 올라섰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급락했던 것에 대해서 강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문제는 이제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네,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 되겠죠. 그동안 급락했었던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기는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여기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테슬라는 확실히 위기에 온 것은 맞아요. 네, 위기스러운 모습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런 어떤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만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까지 최악의 수준을 만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자, 메타, 브로드컴 등 최근 낙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데다가 여기서 매수가 치고 들어간다라면 굉장한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이 관세 때문에 계속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시간은 또 가요. 시간은 또 가면서 이제 4월이 진입이 되고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 생각은 이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슬슬 또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유럽이 아니죠. 미국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4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근데 이번에는 안 팔아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또 살짝 들기도 하죠. 네,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만 본다라면 주가 반등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는 선반영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만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또 튀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을 계속 유지해 준다면 네, 주가 상승은 더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증익이 뚜렷하다. 목표가 오르는 SK 하이닉스. 주가 한번 올랐다고 또 이렇게 막 되는 거야. 근데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계속 이익이 증가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목표 가격을 30만원대로 또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목표 가격을 왜 계속 올리지? 지금 현재 대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세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26조 5천억에서 30조 원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영업이익이요. 네, 올해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24년도보다도 25년도가 실적이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전망치로는 26년도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는 있는데, 그것은 AI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 이 중국의 어떤 그 침략적인 공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약간 휘청거렸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 수요가 좀 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차피 뭐 4기가 램 8기가 램 이런 거 요즘에 안 쓴다, 16기가 램 쓴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첨단 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는 게 맞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딥시크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저가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레거시 디램 수요의 개선 핵심 요인을 작용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가형 모델을 많이 내보내고, 요즘에는 뭐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 그냥 뭐 난리가 아니던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 초고성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저가형 모델, 그러니까 범용 이런 부분들이 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로 들어갔다. 막 소진해버리는 거죠. 가격이 싸니까 막 갖다 소진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건이 조금 딸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전세계 HBM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사실 그동안 우리를 고생시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8만원대부터 계속 끌고 올라오면서, 고생시켰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당시 8만원 할 때 제가 제시했던 20만원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르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추가 상승 정도는 조금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 목표치는 한 26에서 27만원 정도, 그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뭐 기회가 좋을 때마다 매수를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해주고는 있는데, 상황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반도체의 반등을 통해서 뭔가 흐름이 좀 좋아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익률 꼴찌된 나스닥. 네, 야, 이것도 네, 그동안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던 나스닥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나스닥 지수가 아주 박살인 상황이겠네요. 미국 대표 기술주를 모아놓은 나스닥 종합지수의 올해 수익률이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이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몰라, 나는 주가가 떨어지든가 말든가 경기가 이상해지든가 말든가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이 부분이 반감을 크게 얻었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야, 이 나스닥의 주가 하락이 네, 그동안 이제 대형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가 폭락이 일어나는 모습이 좀 일어나니까 부담감이 굉장히 컸겠죠. 근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찾는 과정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뭐 단기적 급등이 나오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너무 과하게 올랐으면 너무 이제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하락이 일어났다가, 또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 또 데리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말까지 최근 5년간 150% 이상 상승하면서 수익률 최상위에 위치했던 나스닥은 올해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태국 다음으로 수익률이 가장 나쁜 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네. 이 변동성 지수도 계속적으로 이 변화가 있는, 야, 이거 근데 1개월 동안에만 77% 상승했다. 일단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이제 공포 지수라는 얘기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도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인데, 자, 이런 미국에 집중됐었던 자금들이 유럽이나 중국 등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럽의 병자로 불렸었어요, 독일이. 이 독일 증시가 네, 뭐 반사이익으로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독일, 뭐 영국, 뭐 프랑스 등등등 네,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부양책에다가 뭐 등등등을 가지고서 막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중국 본토 종목을 중심으로 한 지수의 상승 예상하기도 했다. 홍콩 항생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지수라든지 심천 지수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딥시크 호재,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 다른 쪽으로 막 몰려가는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시장에서도 단기적 급등주에 차익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어제 약간 조정받잖아요. 한 방에 죽지는 않습니다. 내려갔으면 어느 정도 반등도 좀 해주고 하겠지만, 일순간 훅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점점 약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자금이 빠져나와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뻔하죠. 네,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거나 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급등주에서 대형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고, 이 테슬라도 지금 다들 미워라 하니까 네, 급등을 해버리죠. 항상 이런 비슷한 모양새예요. 그리고 트럼프 둘 다 배기 싫으네. 어쩜 이렇게 그냥 브로맨스를 찍고 있지만 너무 배기 싫다, 그죠? 네. 자, 아무튼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주가가 단계 너무 많이 내렸죠. 그리고 3개월 동안 거의 반토막보다 더 났죠. 마이너스 55%나 내렸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포지션은, 이건 아마도 저가 매수,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반등의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고 또 테슬라에 대한 아직 그 뭐라 그럴까 그 테슬라를 신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체크는 좀 해보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금리 인하는 이런 자동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매우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보통 자동차를 살 때 그냥 현금 딱딱 주고서 사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부분 할부 금융을 이용하거나 뭐 리스 렌트 뭐 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자가 다 붙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값이 좀 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해서 야 이제 좀 차 살만한데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른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거의 대부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때는 원화도 강세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중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가 연초 이후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원화 가치의 변수를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가치가 이제 엔화 가치가 그동안 엔화 약세였었죠.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엔화 강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그런 뭐랄까 약세 전망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같이 흘러간다라고 본다라면 달러에 기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나 엔화 이쪽과 동조화 흐름을 보여왔지만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화 역시도 다른 주변국들과 함께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다. 그죠? 달러 약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달러가 약세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환율 같은 부분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어. 달러가 약세면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고 환율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에 따른 이제 각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강세 국면을 보이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주변국들과 함께 강세로 전환될 기대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다가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그게 달러 약세죠. 금리 인하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환율도 좀 내려가고 환율이 내려가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 저점을 슬슬 이야기하는 형태의 느낌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율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고 기업들 실적 좋아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만큼 괜찮은 투자처가 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푸틴의 30일 휴전한 수용 촉구 러시아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식도 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합의할 경우 약속을 지킬 것이란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자, 휴전을 하게 되면 일단은 서로 공격하는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휴전의 절반가량을 달성했고 러시아가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완전한 휴전이 가능하다. 종전이 아니라 이제 휴전으로 가는 거군요. 30일간의 이런 휴전 추진 이거 이후에 이제 러시아를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좀
거기에 맞는 식으로 전환해드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전쟁을 멈추는 거, 그게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종전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휴전 이후에 종전 가는 게 맞는 거겠죠. 갑자기 전쟁 끝!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도 열심히, 네, 공격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뭐, 아무튼,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전쟁이 멈추게 되면 이제는 전쟁과 같은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고, 이제 국장으로 갈아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장으로 갈아탈까요? 반도체발 훈풍 기대감. 반도체 하루 올랐다고 또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왜 국장에 코스피 강세론이 나오는데 반도체발 훈풍 기대감을 이야기했을까? 이거 여기 안 봐도 뻔히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급등을 했다. 전날 코스피가 두 종목 강세에 따라서 1.47%나 반등했다. 당분간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두 종목 강세에 따라서 반등을 했다는 건데, 실제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 27%와 26%를 각각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분 절반 이상을 기여했다. 27 더하기 26은 53이죠. 네, 53.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지수가 1.47 올랐으니까 이걸 절반 나누면은 0.7% 정도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두 종목에서 올린 거예요. 얘네가 반대로 떨어졌다면 시장이 크게 떨어졌겠죠. 자, 계속 제가 해드린 말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뭐 삼성전자가 더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 이 상승 변동률이 틀리죠. 삼성전자는 3% 올랐고 하이닉스는 6%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동률이 좀 틀렸던 거지만, 자, 아무튼 얘네들이 떨어지면 시장이 망합니다. 왜냐면 이 기여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것 같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아까 뭐 하이닉스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얘기해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올수록 주가가 올라갈수록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 자식들은 망했어, 주가가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 강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상승 곡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지만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더 나빠질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생겨나게 되고, 환율도 좀 내려오게 되고, 경기 부양 기대감도 생기게 되고,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실제로 실적은 증가하고 등등등 나오게 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가 올라가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올라가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개별 종목 한두 개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다고 해갖고 그게 여러분 계좌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오늘도 주가가 상승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계좌가 더 많이 좋아질 거고, 더 많이 흐름이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꼭 문제는 뭐냐? 사지 말아야 될 가격에서 몰빵을 치고, 높은 데서 따라가면서 몰빵을 치고,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투자라는 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내려갔다고 겁먹지 말고, 올라갔다고 막 너무 들뜨지 말고, 항상 중도를 지키면서 천천히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흐름은 어쨌든 천천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흐름이 좋아질 거고, 분위기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이제 꽃피는 춘 3월 아닙니까? 이제 곳곳에 꽃도 피고, 봄비도 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계좌도 좋아지고 하겠죠. 그리고 공매도가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이제 3월 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공매도가
진행이 되려면 많이 오른 종목을 타겟으로 한다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오히려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도망을 칠 필요성이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은 공매도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공매도의 타겟이 되려면 주가를 또 많이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흥분을 시켜놓고 나서 때리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세요. 그러시면 금방금방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뭐 시장 분위기는 오늘 만길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CPI 지표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가도록 하자고요. 기대감들을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지금 이 CPI 지표 때문에 다음 주 FOMC까지도 긍정적 기대감을 가져가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좀 말랑말랑하게 유연한 그런 상승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숨 크게 돌려보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